안녕하십니까. 안세영 대표 황인종회사입니다. 오늘 202강은 특수한 계좌 운영하는 기업들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로서 상속 증여세법 제45조 2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새 특정 대기업들이 이제 일감을 일반 특수한 계가 아닌 제3자한테 막 납품을 시켜서 일도 맡겨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특수한계에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한테 자꾸 줌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을 꺾고 또 잘 되던 회사의 납품을 그런 회사로 대체해버려 가지고 또 신규 벤처 기업들의 어떤 그 하고 싶은 마음을 꺾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이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세법에서도 증여세를 과세함으로 인해서 일감 몰아준 이익에 대해서는 뭐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따져보면은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서 아주 그 부담 느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일감 몰아주는 데 대해서 하나 억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안세 채용 채널 2019년 7월 3일자 이번 주죠. 여기 내지에 제가 이렇게 요약해 쓴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계산의 그 최소한의 규정 요건을 딱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보시면 먼저 관계가 신족등의 특수관계에서의 무기업 쪽에서 특수관계 이 증여회사라고 그래요. 증여회사가 업무의 상당 부분 일부나 전부를 특수관계자 운영하는 실제 운영하는 기업 수혜법인한테 몰아주는 것이다. 뭐 다른 기업이 납품하다가도 갑자기 납품처를 바꾸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럴 때 몰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기업들이 막 그냥 항의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업의 반이 절반 뚝 떨어져 나가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돼서 망하게 되죠. 그럼 망한 걸 다시 또 일감 몰아주기 해서 사서 운영하고 이런 이제 폐해가 발생하는 거를 악순환을 꼬리를 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례는 이제 뭐 특정 부품의 하청 납품회사, 특수용역 컨설팅 업무를 외주해 주는 경우, 계열회사의 경비나 청소, 운전 용역을 갖다 위탁하는 이거 아주 이제 쉬운 것들이잖아요. 뭐 이미 있는 것들이고, 뭐 땅 짓고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 업무를 그 특수한 게 수혜법인한테 준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거는 좀 사회적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긴 있어요. 운송 위탁, 배송 위탁, 일부 공정에 대한 외주와 하청 이런 것들도 이미 있는 공정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외주화 시켜서 이쪽에 이익이 건너가게 하는 것이다. 이익이 건너가니까 증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수혜회사의 일반적 수혜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있고 여기 특수관계 매출이 있고 이제 일반 매출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원가가 제하고 나면 이익인데 이 이익에 대해서 일반적 법인세를 부과하는 거 외에 일반적 법인세를 부과하는 거 외에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이 특수관계 매출에서 왔다. 특수매출.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법인세 외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순이익이 플러스해야 한다. 뭐 마이너스가 돼서 적자에 있다 그러면 뭐 별로 수혜이익이 없는 것이 간신히 사는 거니까 플러스해야 한다. 수혜법 매출액의 30, 40, 50% 이상이 증여법인에서 발생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30%나 40% 이거 많이 40%는 쉬워요. 사실 뭐 100%도 많이 있습니다. 수혜법인의 특수관계 주주 비율이 3%나 10% 이상 초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경우에 따른 증여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산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수혜법인의 주주 등 개인이 납세를 하니까 수혜법인에 이렇게 자본에서 자본에 주주가 여러 명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되게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수혜법인이 이제 중소기업이다. 저협상 뭐 제조나 이런 특수가공, 특수임대, 특수서처리로서 중소기업 요건에 속하는 그런 법인이다. 그럴 때 증여이익은 세후 영업이익 곱하기 특수관계 매출의 50%까지는 빼주고 특수관계 주주 비율의 10%까지 뺀 거에 곱한 것이다. 즉 특수관계 매출 50% 미만까지는 오케이. 또 주주가 10% 미만까지도 오케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치게 몰아주는
주는 경우, 여기를 이제 규제하는 것이죠. 경우를 규제한다기보다 징여세만 더 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주주가 보통 비율이 10% 5% 이렇게 한다고 보통 이게 거의 뭐 100% 가까이 되고 그러는 게 이제 많습니다. 수혜법인이 이제 중견법인이다. 그럴 때 징여이익은 세후 영업이익 곱하기 특수환기 매출의 40%까지 괜찮고 특수환기 주주비 5%까지 괜찮습니다. 5%나 40%까지 어느 한 개만 돼도 빵이 되니까 제로가 돼서 징여이익은 나오지가 않죠. 수혜법인이 중소 중견법인이 아닌 뭔가 큰 법인이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컨설팅을 주는 거예요. 뭐 전산 컨설팅이나 아니면 하드웨어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납품이 되는 경우는 이제 중견법인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때 징여이익은 세후 영업이익 곱하기 특수계 매출액 비율이 15%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이 되고 이제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왜냐면 중소 중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주 비율도 3%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가 돼서 15% 미만이거나 3% 미만이면 역시 징여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수혜법인한테 뭐 하는 관계는 적어도 매출 구성 비율이 15% 이상이 되고 주주 비율도 3% 이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여기에 그 법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럼 실제 징여세가 얼마큼인지 한번 계산 사례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중소기업이라고 상정을 하고 세후이익은 50억 원이다. 일감물화주기 비율이 60%다. 특수환계자 보유 비율은 30%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면 뭐 보통 특수환계자 보유 비율이 이제 특수환계자가 갑이 30%고 을도 30%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징여이익은 50억 원의 순이익 중에서 50%까지는 괜찮고 60%에 이제 초과됐으니까 1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다. 얘기죠. 또 주주 비율도 10%까지 괜찮고 10% 초과된 30%이니까 그 차액인 20%만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0억 원에다가 요 초과 비율이 10% 곱하고 또 초과 비율 20% 곱하면 이게 10% 5억 곱하기 또 20% 이게 1억밖에 안 돼요. 징여이익이 1억 원이다. 징여세 1억까지 징여세는 10%밖에 안 되니까 징여세는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천만 원밖에. 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이익은 사실은 이 회사의 50억 중에서 일감 몰아준 비율이 60%나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 비율이 60%나 되면 이게 50억에 30억 정도의 이익을 몰아준 꼴인데 이 법인세를 물론 내겠지만 이거에 대한 징여 과세는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일감 몰아준 이익이 30억, 즉 50억 곱하기 60%에 비해서 30억에 비해서 징여세 부담은 1억밖에 안 되는 것은 이 일감 몰아준 징여세 과세가 굉장히 그 조문은 잘 돼 있지만 실제는 뭐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낼만하다. 내도 별로 이렇게 억울하게 느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법인세 내는 거 외에 또 그렇지만 몰아줬다는 하의 행위 때문에 징여세는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종 회사였습니다.